안녕하세요. 만약 아무도 없으면 어쩌지 하고 굉장히 두근거렸는데 회장 여러분이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AI를 도입해도 왜 업무량이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는가? 휴먼 인 더 루프의 한계와 AI 레디한 업무 설계라는 제목으로 라인 야후의 니시무라와 오니 씨가 발표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말이죠. 야후 옥션, 야후 후리마의 상품 순찰이라는 업무를 주제로 AI를 통한 효율화에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나타난 업무 구조의 벽과 이를 넘어서기 위해 저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AI로 업무를 정말 바꾸려면 기존 업무에 단순히 AI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니시무라 토모히로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보안 계열, 특히 콘텐츠 부정 대책 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서버이스에 있습니다. 그중 오토러닝이라는 노코드 오토멜 툴의 프로덕트 오너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형님에게도 후반을 담당하게 된 오니시 카나코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 CS에 주로 오늘 말씀드릴 페트롤 모니터링 영역의 AI나 기계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대략 2020년부터 함께 순찰 업무에 하이마트와 같은 AI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도구를 만드는 측과 오니시님처럼 도구를 사용하는 측이 수년 동안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함께 쌓아온 노력입니다. 오늘 세션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내용이 나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제가 AI 도입으로 업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 페트롤에 AI를 도입하여 무엇이 개선되었고 어디에 한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오니시 씨가 AI를 전제로 업무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전반에서 보였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업무 규칙 사람의 역할을 어떻게 재검토할 것인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상품 페트롤에 대해 먼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상품 순찰이란 야후 옥션, 야후 플리마에 있어서는 치안을 지키는 노력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상품이 출품되지 않았는지 이 24시간 365일 사람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순찰 업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루에 수백만 건의 상품이 출품되는데 그 중에서 의심스러운 상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한 상품을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판단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요. 예를 들어 발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수가 매우 많다는 것은 물론이고요. 위반 경향이나 수법 표현 방식 등이 매일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쪽에서 말씀드리자면 300가지 이상 있는 기준의 이 상품 어디가 정체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어려움에 대해 저희가 AI를 어떻게 도입했는지를 이어서 3단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AI 도입 이전의 순찰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내는 곳이라고 하면은 키워드 등의 조건을 설정한 쿼리 수천 개를 사용해서 의심스러운 상품을 찾아냅니다. 발견된 상품은 오른쪽 스크린샷과 같은 이미지인데 이번에는 실제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어디까지나 이미지로 가져왔지만 심사 도구에서 상품 정보와 기준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찾아내는 과정에서 어떤 쿼리를 설정해야 찾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쿼리로 찾은 것은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 심사를 해야 하는지는 각 담당자의 경험치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쿼리를 사용한 감지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지만 키워드에 걸리는 경우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쿼리 수도 상당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이 현장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탐지 부분, 즉 찾아내는 부분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시작한 것이 이 AI 필터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쿼리로 하던 것을 과거 페트롤 결과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류 모델을 학습시키고 AI로 대체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AI로 대체함으로써 키워드 일치가 아닌 상품의 내용이라든지 문맥을 고려한 감지가 가능해져서 상당히 말이죠. 감지 정확도 부분은 향상되었고 또한 불필요한 개입 등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발견하는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한 것은 판단을 하는 부분의 입구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 상품에서 위반된 이유와 같은 부분을 탑3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러한 관점에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심사 시의 관점으로 활용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담당자들의 이것으로 입구 부분은 조금 나아졌지만 이 세 가지 관점이 정말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과거의 경험과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판단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AI 사전 심사 기능입니다. 필터 시대에는 의심스러운 것만 걸러냈습니다. 발견하는 것뿐이었지만 이 사전 심사에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상품의 어떤 부분이 어떤 기준에 저촉되는지까지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가 사람이 보기 전에 1차 체크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단순하게 방금 소개해드린 AI 필터 코너에 LLM을 넣고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말이죠. 사전 심사 결과를 반환하는군요. AI는 이 상품을 어떻게 심사했는지에 대한 코멘트와 관련 기준에 대한 링크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키워드 같은 부분도 여기를 잘 주목해서 심사를 하세요 라는 부분에서 하이라이트도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샘플은 가상의 운송회사의 유니폼인데요. 이것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후 옥션과 야후 프리마에서는 운송회사의 제복이라는 것은 그것을 입는 것만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건물 등에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이드라인상 출품 금지되어 있습니다. 와 같은 내용이 이 댓글에 쓰여 있고 그것을 페트롤 담당자는 한번 머리에 넣은 후에 심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 심사 도입으로 담당자분들은 확인해야 할 관점과 같은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결과로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자의 경험에 강하게 의존하던 부분을 허들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순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사 효율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때 심사 효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실제로 심사한 것 중에 삭제 등의 조치로 이어진 것의 비율, 즉 타율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쿼리 자체를 양 1로 했을 때 AI 필터 도입으로 26배, AI 사전 심사에서는 무려 50배의 효율 개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이 50배가 된다면 그러면 업무 시간은 1 50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말이죠. 거의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여기까지 업무 효율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드는 업무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는가? 부분에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전반부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설명했던 찾아내는 부분과 판단하는 부분에서 각각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발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AI의 정확도가 향상되면서
사람이 확인해야 할 양이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인데요, 한편으로는 더욱 고민됩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을 AI가 찾아낼 수 있게 되면서 그것들이 사람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봐야 할 수는 줄었지만 판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의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점이 한 가지 원인입니다. 또 하나 판단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보셨듯이 AI 사전 심사 코멘트는 매우 유력하고 유효합니다. 상당히 판단에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AI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는 그대로 삭제까지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페트롤 삭제라는 판단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므로 AI의 코멘트를 포함하여 더 면밀하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AI 도입을 통해 사람이 확인하는 양을 줄이고 판단 자료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사람들은 더 어렵고 위험한 상품을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사람이 최종적으로 모든 AI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한 업무 시간 단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부딪힌 업무 효율화에 있어서 휴먼 인 더 루프의 한계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 벽을 어떻게 넘어서려고 하는지 오니시 씨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오니시 씨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오니시 씨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니시무라 님께서 저희가 AI를 많이 사용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해서 어떻게든 업무 효율을 높이려고 노력해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업무량 자체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요. 저희가 많이 고민했고 한 가지 아주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저희는 현재의 순찰 모니터링이라는 업무에 AI를 도입하여 어떻게 효율화할지에 대해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AI 레디한 업무 흐름으로 변경하여 AI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최종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흐름으로 본격적인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순찰 업무는 일단 버리고 AI가 있는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순찰 업무를 재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I가 말이죠. AI 네이티브 페트롤이 어떤 것인지 생각했을 때, 네, 왼쪽 그림과 같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사람과 AI가 함께 노력해서 수행하는 영역입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AI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늘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오히려 아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것은 모든 것을 AI에 맡겨서 완전히 자동으로 처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이 보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어디인지 명확히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람은 더 어려운 영역이거나 이곳은 확실히 사람이 필요해 라는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 AI만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해 나가자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AI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늘릴 때 물론 중요한 거는 책임의 소재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노력을 통해 이 책임을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며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AI는 실수할 수도 있으므로 AI가 만약 틀린 경우에도 복구가 가능한 상태를 안심안전이라는 의미에서 구축하고 위에 따라서 AI가 판단해도 됩니다라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 사람이 봐야 하는 부분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구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I가 판단 책임을 갖고 AI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이 방침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생각하다 보면은 과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아무래도 이해관계자들에게 승인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모니터링 업무 패트롤 업무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상당히 과감한 결단이 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왜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하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한 가지는 말이죠. 전반부 내용과도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개입했을 경우 결국 한계점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의 시각화를 확실히 했습니다. SNS AI 도입으로 효율이 50배가 되었다는 점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조금 시도해 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번 시도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정말로 부분이 한계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AI보다 사람이 더 작업의 품질이 높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AI에 맡기면은 순찰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용지에도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도 매우 힘들긴 하지만 사람의 업무 결과를 상당히 대량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AI가 작업을 했을 경우와 사람이 작업을 했을 경우에 정말로 사람이 품질이 더 높은지에 대한 것입니다. 검증을 통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순찰 업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규약도요. 매우 많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도 AI보다 품질이 월등히 높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것으로 AI로도 품질 높은 순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납득하셨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업무를 그대로 AI화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대로도 괜찮지 않나요? 라는 의문에도 답해야 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현재 이 업무가 왜 AI 레디가 아닌지에 대해 사람을 위한 업무 지시서가 방대한데 부분을 상당히 자세히 확인하여 어느 부분이 왜 AI용이 아닌지를 모두 작성했습니다. 그럼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왜 현재 업무를 그대로 AI화 할 수 없었느냐고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업무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져 있었고 AI에게는 어려운 일이 많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지시서를 이것은 사람이 읽는다는 전제하에 다소 모호하거나 다 쓰여지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경험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시서에 쓰여 있지 않은 운영 규칙이 있는 경우에도 사람이라면 옆 사람에게 확인하거나 상사에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에게 판단을 맡기려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어디까지를 위반으로 할 것인가를 AI가 제대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현장의 잘못이라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AI를 네이티브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라는 완전히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람이라 보완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가능했던 것뿐이며 AI에게 쉬운 업무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업무 지시서에 숨어 있던 세 가지 큰 과제가 있었으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애매한 표현입니다. 규칙의 우선순위가 없다거나 그리고 작성법도 출품물과 관계없는 카테고리라든지요. 관계관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와 같은 부분이 이 주변에서는 역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암묵적인 값이나 지역 규칙을 전제로 한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규칙이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런 조건도 필요합니다와 같은 경우가 꽤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은요, 판단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업무의 난이도를 물론 높이는 일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것을 그대로 AI로 대체할 경우 AI 또한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프로세스는 가능한 한 심플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위한 업무에 숨어 있는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여 업무 자체를 AI 레디 상태로 재구성했습니다. 매우 지저분한 작업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가 가장 힘들었고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AI 레디 업무 설계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니요, AI 레디라고 하면은 생성 AI를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이것은 결코 프롬프트를 다듬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운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5가지를 반드시 지키자고 제시했습니다. 목표와 골이 명확합니다. 판단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예외나 경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흐름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희는 업무를 재설계하고 그에 따른 프롬프트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프롬프트에 대해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AI에 대한 지시입니다. 프롬프트는 여기에서 말하는 프롬프트는 단순한 명령문이 아니라 이미 업무상의 판단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먼저 과제가 된 거는 이 방대한 규약 그리고 사람을 위한 업무 지시서 이 방대한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취사 선택하여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롬프트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 공개된 규정에서 자동으로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에 수반되는 정보를 기재하는 문장. 여기에 많이 쓰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을 위한 업무 지시서에서 뽑아내거나 경계선마저도 바꿔서 기재하는 방식으로 먼저 큰 틀을 만들어 갔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현재 업무량보다는 상당히 간소화할 수 있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규약이 변경되면은 당연히 프롬프트를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량이 정말 엄청난 물량이라는 것은 틀림없으므로 어떻게 유지 보수성을 높일 것인가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또한 매우 큰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혼자서 검증을 모두 하는 것은 대한 불가능한 규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나누어 작업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프롬프트로 일관성 있게 기능해야 합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이 보충 부분이죠. 이것을 모든 카테고리에 공통된 규칙과 특정 카테고리 또는 상품에만 관련된 규칙으로 나누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공통 부분은요, 여기 여러 사람이 손을 대면 일관성도 없어지고 비슷한 내용이 많이 쓰이는 등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통 부분은 소수의 관리자를 고정하여 수정 등도 그들에게 맡겨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만든 결과 최종적으로 모든 부품을 조합하여 하나의 일관된 프롬프트로 기능하는 상태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업무 흐름을 크게 변경하여 저희는 AI 레디한 업무 흐름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AI 활용이 진전된 후에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는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AI는 사람을 서포트한다는 세계관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새로운 업무 흐름을 바탕으로 AI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사람은요, AI를 운영하고 개선하거나 아니면은 더 큰 가이드라인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생각하는 등 사람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업무로 이동한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AI 활용이라고 하면은 AI를 도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AI의 힘을 100% 이끌어내려면 업무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AI를 사용하여 위반 홍보를 찾아내거나 어디가 위반인지 알려주는 등 다양한 지원 형태로 AI를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최종 확인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한 어쩔 수 없어요. 업무 효율화 진정한 의미의 업무 삭감이 불가능했습니다. 라는 점에서 매우 큰 결정이었지만요. AI가 AI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업무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AI 레디 업무 설계 상태에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시작하려는 참입니다. AI 활용의 본질은 AI를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본래의 가치를 낼 수 있는 형태로 업무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본래의 AI 활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